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여파들이 우리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우리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정리해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 팅크플로우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고유가 여기에 집중이 돼 있다가 새로운 변수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긴축의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 이런 고민들도 좀 들고요.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코로나 오미크론 자체에 대한 시장의 충격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어떤 그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기존 경로를 통화 정책 관련돼서 기존 경로를 단기적으로 지연시킬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근본적인 훼손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이 대응에 대한 백신 제조사들의 움직임과 학습 효과 이런 부분들이 전면 봉쇄에 대한 주요국의 신중한 태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새벽 미국 증시가 반등을 보인 이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을 처음 알린 안젤리카 쿠체 박사의 어떤 가벼운 증상 부분이 언급되면서 증시가 반등한 만큼 물론 경제 테이퍼링의 어떤 가속화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전면적인 봉쇄 정치로 인한 영구적인 경제 손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뭐 정부도 역시 중앙은행 역시 상당 부분 그 지난해 초와 달리 통화 여력과 재정을 좀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면적인 봉쇄 조치에 따른 어떤 그 통화 정책의 변화 스탠스는 크진 않을 것이다. 다만 지연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해외 IB에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그래도 이 사건이 터지면서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6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크게 낮추기도 했고, 그런데 또 오늘 증시를 보면은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을 기다리는 와중에 파월 의장은 인플레 압력이 있다.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발언들이 나온 상태여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는 맞는 것 같지만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좀 국경이 닫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경기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됐다가 이렇게 다시 또 문을 닫고 그러면 이제는 디플레이션의 문제가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경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국 정책이 규제책을 발동하고 긴축까지 또 도입된다면은 내년 경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뭐 상대 지수, 낙폭도 블랙 프라이데이 사상 가장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제 새벽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그 효과가 크게 어떤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 전면 봉쇄 조치보다는 이국 제한 조치만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이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테이퍼링 양적 완화의 어떤 가속화 부분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취약해진 경제가 이번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아직까지는 뭐 크게 우려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경제 회복 속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학습 효과라고 할까요? 저희가 사실 그 작년 3월에 큰 팬데믹 때는 좀 크게 하락을 했다가 몇 차례 대유행은 그래도 잘 견뎌내면서 증시는 우상향을 했거든요. 그런 걸 이제 했을 때 이거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 3월 패닉셀과 현재의 어떤 상황의 다른 부분은 백신의 유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패닉에 대한 큰 우려가 급락을 보였다면 이제는 백신도 나왔고 또 델타 변이 나왔을 때도 주가가 조정 국면을 보였습니다만 백신 효과 입증성을 좀 보여주면서 반등을 좀 보였던 것처럼 테이퍼링 가속화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 부분 외에 오미크론으로 인한 어떤 지연의 어떤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반의 어떤 모습은 환율도 1,199원대 지난달 고점 이후에 1,190원대에서 좁은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뉴욕 증시가 좀 급락을 해서 어제도 우리나라 증시는 5일 연속 하락을 보였습니다만 일단 이 기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화이자나 모더나 역시도 빠른 시일 내에
오미크론 관련 백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인지한다면 저가 매수 기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죠. 백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걸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다라는 결론으로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사건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폭락을 했다가 금세 또 회복을 하는 모습이에요. 증시랑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은 어제 새벽에 좀 급등을 하면서 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강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달러와 반대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대체화폐로 인식되면서 금융상품까지도 인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중앙은행의 어떤 그 통제력과 이런 파장이 미칠 만큼 어떤 여부가 좀 크게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만, 이 현재 시장에서 환율이 2,200원대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도 최근 고점 이후에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단기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그 급등에 대한 어떤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금융상품이 이미 출시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상품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우상향 기대감은 크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쪽도 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시각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우리 종목을 어떻게 선별해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간밤에 뉴욕에서는 여행주가 반등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증시에서는 사실상 크게 반등은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여태까지. 지금 어떻게 좀 대처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오미크론 관련돼서 일단 큰 어떤 그 증상이 가볍다라고 좀 언급했습니다만, 뭐 여행주와 항공주에 대한 단기적인 충격 가시화는 좀 있을 수 있다. 물론 오늘 반등세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변동성 역시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신 변이 바이러스 이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의 어떤 기이한 투자보단 일단 조정을 좀 염두하고 대형 저가주의 매수 기회를 삼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행 항공주 오늘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인 기관의 어떤 그 스탠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여부도 판단하시고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스탠스 지금 나타내 주셨고요. 단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리고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면요. 지금 이제 사실 연말 되면은 산타랠리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마련인데, 사실 불프도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고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어떻게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오미크론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블랙 프라이데이 뭐 최근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못했고, 하지만 그 쇼핑이 물류대란과 이런 운송대란 때문에 최근에 소비하는 층이 좀 빠른 그 소비를 좀 시기를 좀 빠르게 좀 했고요. 또한 그 대형 그 쇼핑몰 업체도 10월부터 할인에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쇼핑을 좀 먼저 선구매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단은 그렇게 부정적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산타렐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 뭐 증시도 시장 컨센서스가 2,750에서 3,080포인트의 최고점을 좀 지수 밴드 선정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대응하시고 어떤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한번 투자 의견도 들어봤고요. 관련 종목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미크론 악재가 시장을 덮치면서 변이의 정체와 백신의 효능이 나오기까지 2주 동안 시장은 변동성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바이오주는 과매도권에 진입한 상태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다라는 분석인데요. 자, 그럼 오늘은 바이오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랩지노믹스입니다. 체외 진단 서비스와 진단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 3분기 매출은 545억 원, 영업이익은 295억 원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진단키트와 분산진단 회사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과는 대비되는 양상인데요. 호실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은 바로 국내 코로나19 검체 분석 서비스입니다. 보건소와 병원에서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하면 랩지노믹스의 전문 인력이 기계를
변이를 통해서 양성 여부를 분석하는 서비스인데요. CGN 의료재단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시장을 녹십자 랩셀과 랩지노믹스가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늘면서 실적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고요. 이러한 랩지노믹스가 보유한 자사 진단 키트로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모든 변이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어제 주가는 급등 마감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철랩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진단 그리고 치료제 플랫폼 기업인데요. CJ 제일제당으로부터 레드바이오 사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철랩은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세균 진단 분야에 세계 최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인 이지바이오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변이 분석을 매우 빠르게 수행할 수 있어서 지속적인 변이 분석을 통해 앞으로 변종에 대한 예측과 변종에 대한 진단 키트, 백신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PCR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변이 양상을 모니터링하고 바이러스의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데이터를 분석해서 역학 조사까지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철랩이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종합제약 바이오 그룹으로 유전자 기반의 예측 진단 그리고 신약 개발, 의료 빅데이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염기 서열 분석 관련한 또 다른 수혜주인데요. 오미크론 판정이 PCR이 아닌 전장 또는 타깃 유전체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면에서 테라젠 이텍스의 코로나19 RNA 분석 시스템 개발 사실이 부각됐습니다. 이 회사의 바이오 연구소는 지난해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반의 코로나19 RNA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기존 진단 키트가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해서 분석하는 것과 달리 이 시스템으로는 3만 개의 코로나19 RNA 전장 염기 서열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테라젠 이텍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관련한 수혜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저희 수혜 종목 체크하고 왔는데 그렇다면은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수혜 종목들 뭐 진단 키트, 백신, 치료제 어제 보니까 이 세 개도 약간의 흐름의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담아봐도 괜찮은 건지 단기로 끝나는 건 아닌지라는 우려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중소형 주주들 강세를 보였죠. 치료제와 백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진단 키트도 강세를 보였는데 뭐 휴마시스, 수젠텍, 엑섹스바이오, 시젠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급을 보면 제가 전 종목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외국인 기관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저보다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소형 치료 백신제로 분류되는 현대바이오와 소마젠 같은 경우에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외국인 기관은 일관적으로 매도로 일관되고 있고 삼성바이오 로직스만이 기관 소폭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치사율이 크지 않다는 일단 의견이 나왔던 부분 감안한다면 오늘 일단 관련주들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따라서 조정 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단기적인 이슈로 끝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런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처럼 제약바이오 들어가자니 조금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이제 그 전주에 반등 중이었던 그렇다면 반도체나 그런 뭐 5G 실적 좋은 아이들로 골라서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뭐 그런 고민들도 있고요. 어떻게 좀 구성을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대형주 한 세 종목과 또 중소형주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 뭐 NFT 관련주라든가 게임주 이런 종목들 한번 준비해 왔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4분기 실적 호전주와 내년도 실적 기대주 또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제가 한 종목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는 현금을 좀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이 오미크론에 대한 데이터 정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여러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기 예매 종목으로는 게임주, NFT 관련주, 뭐 바이오 진단 키트 필요할 것 같고 이 외국인 스탠스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시그널을 좀 봤을 때 대형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외국인 9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가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최근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4분기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런 LG 디스플레이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제철은 최근에 최저가까지 빠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와 관련된 연계된 어떤 그런 반도체 수급 와파로 실적에 우려가 컸기 때문에 좀 빠졌습니다만 역사적인 저 PBR 0.28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저가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현대제철 뽑아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기는 내년도 사상 최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런 대형주들은 좀 모아가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는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좀 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NFT 관련주인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이틀 연속 한 20% 가까이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 기관과 어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가 매수라기보다는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NFT 관련주로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도 NFT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다. 쉽게 얘기해서 관련주들이 PR 70에서 100배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PR이 아닌 또 PDR의 또 적용도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 참고하신다면 현재 약 PR 30배 수준밖에 안 되는 서울 옥션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오이즈도 최근에 NFT가 적용된 P2E 게임 출시 이 부분들이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신다면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좀 선별해서 오늘 제시했던 것만큼 관심을 갖고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치 못했던 오미크론이라는 변수 속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까라는 고민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확보를 50% 정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형주, 특히 실적이 좋은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장 유효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를 원하신다면 그나마 수급적으로 괜찮은 종목들, 지금 흐름을 탈 수 있는 기류의 종목들을 선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